아니, 한국인들은 왜 전부 바닥에 누워 있죠? 한국식 온돌과 한국식 사우나는 추운 날씨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데요. 여기 영국에서 방영한 한국 특집 방송을 본 영국인이 한국인들의 생활을 보며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맨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황인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 거주하고 있는 24살 앨런이라고 합니다. 최근 BBC에서 방영한 한국 특집 방송을 보고 아주 심한 충격을 받고야 말았어요. 한국인 남녀들이 전부 더러운 바닥에 반팔로 누워있고 그곳의 온도계는 무려 80도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면 사람이 절대 견딜 수 없는 온도이고 마치 저희 집 오븐과 같은 곳에서 왜 누워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저는 평소 한국의 음악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세븐틴 가수의 팬이기 때문에 꼭 한국에 가보고 싶었는데 그런 모습이 방송에 나오자마자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사이비 종교에서 행하는 의식 같은 기분이 들었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바닥에 카페트를 깔고 살았고 더러운 신발을 신고 집안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저희 엄마께서는 절대 바닥을 만져서도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습관적으로 바닥을 만지면 손을 꼭 닦죠. 저희 카페트 또한 좋기 20년은 넘은 물건이라서 무슨 세균이 득실거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저희 엄마는 저와 방송을 보면서 한국인들은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추위를 극복한다며 아마 저런 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질병이 생산되었다고 하는데 절대 그럴 리는 없다고 제가 엄마의 입을 틀어막았죠. 사실 저는 알고 있어요. 한국은 영국보다도 훨씬 위생적이고 청결한 나라라는 사실과 한국인들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똑똑하다는 것을요. 세븐틴이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할 때에 가끔 보는데 그들은 영국에서는 볼 수 없는 위생관념을 지닌 것은 물론이고 식습관 또한 이상한 음식을 먹지 않고 정말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을 먹는데 떡볶이나 순대 등의 한국 음식은 물론 치킨 등의 음식까지 맛있게 먹는 것을 본 적이 있죠. 순대는 영국의 음식으로 따지면 소세지 같은 음식이라고 하는데 영국의 소세지보다도 훨씬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아직까지 영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아시아와 동급 취급하려 하고 아시아는 전부 똑같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한국은 아시아의 일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저희가 기존에 생각하던 아시아는 중국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고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고 독특한 문화가 많다 보니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아라고 해서 전부 중국과 같지는 않는 것이니까요. 저는 방송을 보면서 한국의 사우나와 온도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한국에 여행을 가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부모님께서는 한사코 반대를 하셨어요. 프랑스를 여행 간다고 해도 뜯어말릴 판인데 그보다 심각한 한국을 간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한국은 인도나 중국처럼 굉장히 위험한 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가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제 마음속에서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그들은 여전히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전혀 다른 이미지로 그곳을 바라보며 걱정하셨지만 저는 그들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제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먼저 저는 부모님에게 한국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높은 안전지수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료 시스템, 그리고 청결하고 발전된 도시 환경을 자랑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또한 한국의 문화와 생활 방식이 어떻게 독특하고 매력적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온돌, 사우나, 그리고 음식 문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의 삶이 단순히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문화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뿐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죠. 특히 한국은 위생과 질서가 철저하게 지켜지는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게 직접적인 경험을 할 기회를 주면 부모님도 한국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직접 여행을 통해
그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제 친구인 미희에게 이 계획을 털어놓았고 미희는 저의 결정을 지지하며 기꺼이 함께 가자고 말해주었습니다. 미희는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특히 한국 역사에 깊은 관심이 있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 이유로 우리는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희는 영국의 유학 온 친구인데 세븐틴의 팬이라서 저와 세븐틴 이야기를 하며 친해진 아주 소중한 친구였죠. 역시 한국인 친구는 정말 이타적이고 도움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 후 저는 여러 여행 정보를 조사하고 한국에서 꼭 가보고 싶은 장소들을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서울의 고궁과 전통시장, 그리고 온돌 체험과 사우나를 즐길 수 있는 곳들도 계획에 넣었죠. 무엇보다 한국의 맛있는 음식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가장 기대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부모님을 설득한 후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게 되었고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행기표와 숙소를 예약하며 점점 더 설렘이 커졌고 곧 한국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부모님도 결국에는 조심히 다녀오라며 약간은 걱정하지만 지지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국으로의 여행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문화체험을 통해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그곳의 진정한 매력을 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티켓과 숙소 예약을 마친 후 저는 온돌이 있는 호텔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온돌은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으로 특히 추운 겨울철에 바닥에서 나오는 따뜻한 열로 방을 데우는 방식이라는데 한국 문화의 독특함을 직접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온돌이 있는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그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껴보고 싶었죠. 저는 여러 호텔을 비교하면서 온돌 체험이 가능한 곳을 찾기 위해 시간을 들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여러 후기들을 읽어보면서 특히 서울의 전통 한옥 스타일 호텔들이 온돌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옥 숙소는 고즈넉한 분위기와 전통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어서 더욱 마음에 들었죠. 한옥은 그 자체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곳이니까요. 여러 옵션 중에서 저는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옥 호텔을 예약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고궁과 가까워 관광에도 유리하고 무엇보다 온돌 방에서 자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숙소에서는 전통적인 한국식 침구와 온돌 바닥이 제공되어 한국의 고유한 생활 방식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약을 마친 후 저는 온돌에 대해 더 알아보며 그 특징과 효능을 공부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난방의 기능을 넘어서 따뜻한 바닥에서 잠을 자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체온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온돌을 오랫동안 사용해온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의 첫날을 그 온돌 바닥에서 보내며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아 매우 기대되었습니다. 여행이 가까워지면서 점점 설렘이 커졌습니다. 미희와 함께 온돌 방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나누게 될 날을 기다리며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부모님도 한국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점차 지지를 보내주셨고 결국 저는 마음껏 한국에서의 문화를 즐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미희 덕분에 한국의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영국의 대중교통보다 발달된 최신식의 모습에 정말 놀랐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말만 계속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영국에서는 좋기 30년은 후에 있을 법한 교통수단들이었고 전자식 결제 시스템도 상당히 매력적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한옥에 도착했어요. 독특하게도 미희도 한국의 전통 한옥에서 온돌을 경험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도시 생활을 하면서 전통적인 한옥에 가본 적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어요. 사실 현대적인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온돌은 대부분 집에서 경험하지 못한 조금은 낯선 존재였다고 했죠. 그래서 미희는 저와 함께 한옥 숙소를 예약하게 되자 그동안 느끼지 못한 설렘을 가득 안고 있었습니다. 나도 온돌에서 자는 건 처음이라서 너무 기대돼. 미희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털어놓으며 즐거워했어요. 평소에 한국의 전통을 좋아하고
전통 문화를 소중하게 여기는 미희에게도 한옥에서의 온돌 체험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온돌의 편안함에 대해 자주 들었지만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여행에서 그 온돌의 따뜻함과 편안함을 직접 느낄 생각에 흥분한 모습을 보였죠. 한국의 전통을 사랑하는 미희가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더 기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함께 온돌방에서 자는 첫날을 어떻게 보낼지 상상하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미희는 우리 이 방에서 바닥에 누워서 서로 이야기 나누면 정말 좋겠다고 말하며 그 따뜻한 온기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날 밤 한옥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온돌 바닥에 눕고 나서 그 따뜻한 온기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온돌의 따뜻함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미희와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그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이야기하며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이 특별한 공간에서의 밤을 만끽했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고 한국에서의 여행이 시작된 첫날이었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저는 그동안 BBC 방송에서 본 장면들을 떠올리며 한 번에 많은 곳을 방문할 생각에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방송에서 봤던 장면들이 정말 존재하는 곳이라니, 그리고 그곳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니 믿기지 않았죠. 미희와 함께 계획을 세워 방송에서 등장했던 장소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갔던 곳은 서울의 경복궁이었습니다. 방송에서도 경복궁의 웅장함이 강조되었는데 실제로 마주한 그 아름다움에 저는 숨이 멎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궁의 넓은 마당과 화려한 건축물 그리고 주변의 자연경관이 어우러져 마치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특히 경복궁의 광화문에서 보는 경치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저는 그동안 BBC 방송을 통해 접했던 한국의 고궁 문화를 실감하며 마음이 깊이 울렁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은 전통시장이었습니다. 방송에서 한국의 전통시장이 얼마나 활기차고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한지 보았기에 기대가 컸습니다. 제가 찾은 곳은 남대문 시장이었고 시장은 정말 다양한 상점들과 그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했어요. 미희와 저는 떡볶이, 순대, 김밥 등을 사서 길거리에서 먹었는데 그 맛은 상상 이상으로 훌륭했습니다. 방송에서 봤던 것처럼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각양각색의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어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적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길거리 음식을 먹으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음식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목적지는 바로 사우나였습니다. 방송에서 사우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이곳을 꼭 체험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미희와 함께 서울의 유명한 찜질방을 찾았고 그곳의 독특한 분위기와 따뜻한 온도에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찜질방은 단순히 목욕을 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사우나와 온도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우리는 각기 다른 온도의 사우나에서 몸과 마음을 풀었고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풀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고온의 사우나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는 숨도 못 쉴 정도로 힘들었지만 이내 적응을 하니 무언가 땀이 쫙 빠지는 게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정말 행복이란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스방에 들어가니 피부에 탄력도 생기고 좋았죠. 왜 한국인들이 그곳에 누워있는지도 알 수 있었는데 전부 깨끗한 맨발로 걸어 다녔기 때문에 아무데나 누워도 깨끗한 것이었죠. 심지어 소금방에 소금 위에 누워있을 때에는 정말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방송에서 본 것처럼 한국의 사우나는 정말 몸에 좋고 그 독특한 문화는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행을 하면서 BBC 방송에서 본 한국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니 그 모든 것이 정말 매력적이고 신비롭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그 깊은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죠. 저는 이제 한국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이 계속되면서 미희는 저에게 외국인들이 쉽게 가기 어려운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명소들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도 더욱 기대가 됐습니다. 미인은 한국을 잘 아는 현지인이기 때문에 관광지뿐만 아니라 숨겨진 장소들을 잘 알고 있었죠. 첫 번째로 데려간 곳은 서울의 북한산이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서울의 유명한 명소들만 방문하지만 미인은 북한산을 추천했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서울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 미이가 말하며 설명을 덧붙였어요. 북한산은 한적하고 서울의 도시 중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었죠. 우리는 북쪽으로 오르는 산길을 따라 올라가며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장소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산을 오르는 동안 마주한 사람들은 모두 정겨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이곳이 외국인들보다는 주로 한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명소라는 점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인은 저를 서울의 골목길로 데려갔습니다. 서울의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숨은 골목길들, 특히 익선동과 삼청동 같은 지역을 소개해 주었죠. 익선동은 오래된 한옥과 현대적인 카페, 작은 가게들이 섞여 있는 독특한 분위기를 자랑하는 곳이었어요. 우리는 좁은 골목을 걸으며 그곳의 정취를 즐겼고 곳곳에 있는 예쁜 상점과 카페에서 잠시 쉬기도 했습니다. 미인은 이곳은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곳인데 외국인들은 잘 몰라요라며 그곳만의 특색을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었죠. 이 골목길에서 미인은 나에게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롭게 어우러지는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를 자연스럽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인은 저를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외국인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전통적인 농촌 마을이었어요. 마을은 한적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으며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하며 여유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미인은 그곳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며 이런 곳은 한국인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자주 찾고 마음의 안정을 얻는 곳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우리는 전통적인 한식을 먹을 수 있는 작은 가게를 찾아 정갈하고 맛있는 식사를 즐겼습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와 간소하지만 정성 가득한 음식을 통해 저는 한국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인은 여행 내내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외국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장소들을 고르고 선택해서 데려다 주었어요. 이곳들에서 우리는 관광지에서는 느낄 수 없는 한국인들의 일상과 정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이가 보여준 장소들은 모두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들이었고 그곳에서 우리는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더욱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고 미이 덕분에 그동안 방송이나 여행 서적에서는 알 수 없었던 진정한 한국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이 단순히 관광이 아니라 그곳의 문화와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는 여정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이 계속되면서 미이는 저에게 외국인들이 쉽게 가기 어려운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명소들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도 더욱 기대가 됐습니다. 미이는 한국을 잘 아는 현지인이기 때문에 관광지뿐만 아니라 숨겨진 장소들을 잘 알고 있었죠. 첫 번째로 데려간 곳은 서울의 북한산이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서울의 유명한 명소들만 방문하지만 미이는 북한산을 추천했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서울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 미이가 말하며 설명을 덧붙였어요. 북한산은 한적하고 서울의 도시 중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었죠. 우리는 북쪽으로 오르는 산길을 따라 올라가며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장소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산을 오르는 동안 마주한 사람들은 모두 정겨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이곳이 외국인들보다는 주로 한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명소라는 점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이는 저를 서울의 골목길로 데려갔습니다. 서울의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숨은 골목길들, 특히 익선동과 삼청동 같은 지역을 소개해 주었죠. 익선동은 오래된 한옥과 현대적인 카페,
작은 가게들이 섞여 있는 독특한 분위기를 자랑하는 곳이었어요. 우리는 좁은 골목을 걸으며 그곳의 정취를 즐겼고 곳곳에 있는 예쁜 상점과 카페에서 잠시 쉬기도 했습니다. 미인은 이곳은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곳인데 외국인들은 잘 몰라요라며 그곳만의 특색을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었죠. 이 골목길에서 미인은 나에게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롭게 어우러지는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를 자연스럽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인은 저를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외국인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전통적인 농촌 마을이었어요. 마을은 한적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으며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하며 여유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미인은 그곳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며 이런 곳은 한국인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자주 찾고 마음의 안정을 얻는 곳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우리는 전통적인 한식을 먹을 수 있는 작은 가게를 찾아 정갈하고 맛있는 식사를 즐겼습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와 간소하지만 정성 가득한 음식을 통해 저는 한국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인은 여행 내내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외국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장소들을 고르고 선택해서 데려다 주었어요. 이곳들에서 우리는 관광지에서는 느낄 수 없는 한국인들의 일상과 정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희가 보여준 장소들은 모두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들이었고 그곳에서 우리는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더욱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고 미희 덕분에 그동안 방송이나 여행 서적에서는 알 수 없었던 진정한 한국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이 단순히 관광이 아니라 그곳의 문화와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는 여정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가방을 찾고 난 뒤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지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아저씨에게 감사의 표시로 작은 사례금을 건네려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긴장감이 풀리고 나니 아저씨께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가방을 되찾은 순간 그동안의 불안과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저씨에게 사례금을 건네자 아저씨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물건을 돌려줬을 뿐인데 외국에서 오셨다고 선물 받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저씨는 정말 진심으로 거절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사람들의 정과 온기를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저 도움을 주고 선한 마음으로 외국인인 저를 돕고자 한 그 마음이 너무나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여전히 고집스럽게 사례금을 거절하시면서 마지막에 저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한국 전통적인 문양이 새겨진 작은 손수건이었어요. 아저씨는 이건 그냥 작은 선물이에요. 여행 잘하시고 한국에서 좋은 기억 많이 가져가세요. 라고 말하며 저에게 손수건을 건네셨습니다. 저는 그 선물을 받으며 정말 감사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물까지 주셔서 정말 큰일을 겪고 나서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그 선물을 받아들고 미소를 지으며 아저씨는 따뜻하게 부디 안전하게 여행하시고 한국에서 좋은 경험 많이 하세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미희와 함께 그곳을 떠나며 한국에서의 여행이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정과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작은 손수건 하나가 정말 큰 의미로 다가왔고 한국에서의 여행이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 진정한 문화 교류와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되었고 앞으로도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영국에서 살아오면서 느꼈던 삭막하고 차가운 문화와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한국에서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사람들은 너무나 따뜻하고
그 따뜻함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요소에서도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사우나와 온돌 체험은 저에게 정말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식 사우나는 단순히 몸을 씻고 편안히 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휴식을 취하고 대화를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었죠. 고온의 찜질방에서 땀을 흘리며 몸을 풀고 나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온돌 문화도 그랬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온돌로 따뜻하게 된 방 안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않았고 몸을 편안하게 누일 수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그대로 누워 편히 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신기하고도 편안한 경험이었죠. 영국에서는 겨울마다 난방을 켜도 집 안이 춥고 따뜻한 곳을 찾아 방을 돌아다니는 일이 많았던 기억이 있는데 한국의 온돌은 그 모든 불편을 해결해주는 듯 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따뜻한 나라였습니다. 그 따뜻함은 온돌과 사우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하고 낯선 외국인인 저를 친절하게 맞아주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길을 잃었을 때 낯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주거나 때로는 동행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혼자 다니는 것이 익숙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따뜻한 배려 덕분에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은 단지 관광지나 음식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한국을 떠날 때 그곳의 따뜻함이 마음속에 깊게 남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따뜻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함과 배려가 살아 숨쉬는 곳이었고 그곳에서의 모든 경험이 저에게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